요즘 여기저기서 저축은행에 대한 말이 좀 많죠. 예적금 금리가 높다고 해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축은행 망할 수 있다, 위험하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. 열심히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목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건 아닌가, 이런 걱정도 좀 들고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목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대한 기사, 정보들은 너무 많은데 PF가 뭔지 나는 모르겠고, 나는 읽어봐도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,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략할 건 생략하고 결론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먼저 저축은행도 시중은행처럼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. 쉽게 말해서 금융사가 망해서 우리에게 예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잠깐, 5천만 원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. 금리가 6.2%라고 했을 때 4,700만 원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만약에 저축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?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. 저축은행이 매각되거나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되는 경우, 이 경우는 약정했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케이스는 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는 원금은 보장될 수 있지만 이자는 약정이자 대신 이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만 받을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우리는 두 번째 케이스보다 첫 번째 케이스일 때가 손실이 적겠죠. 그럼 망할 확률이 낮은, 아주 만에 하나 망하더라도 파산보다는 매각이나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은행을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겠죠. 안전한 저축은행을 고르는 안정성 지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BIS 비율을 통해서 자본 적정성을 확인합니다. 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타낸 자기자본 비율입니다. 당연히 이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. 최소 8% 이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. 두 번째,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통해서 자산 건정성을 확인합니다. 이건 쉽게 말해서 회수가 어려운 악성 채권 있죠. 이 악성 채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이건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. 8%부터는 조금 경계하셔야 됩니다.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통상적으로 보는 두 가지 지표인데요. 저축은행 부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조건에 부합되는 저축은행 다수도 부도가 났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이 보탬이 될 만한 지표를 추천드릴게요. 바로 유동성 비율을 통해서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건데요. 풀어서 말하면 기업의 단기지급 능력에 해당하는 현금 동원력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. 유동성 비율에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. 첫 번째,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눠서 100을 곱합니다. 그럼 이제 유동 비율이 나오는데, 여기서 말하는 유동 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 부채,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로 나눈 것으로, 이건 일반적으로 200%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당좌 비율.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눠서 100을 곱한 건데요. 유동 자산 대신 당좌 자산, 즉 즉시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, 이들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보통 100%를 표준치로 봅니다. 아이고, 나는 이게 뭔 소리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동 비율은 200%, 당좌 비율은 100%가 기준이다, 이것만 기억하세요. 간단합니다.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지급 시스템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예전에 비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. 만약에라도 매각이 빨리 되지 않아서 돌려받을 때까지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. 가지급금을 활용하는 건데요.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일부 금액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2011년 부도 사태는 2천만 원이었으니까 아마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. 자, 결론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첫 번째,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두 번째, 조금이라도 안전한 저축은행을 고를 땐 말씀드린 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봅니다. 세 번째,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합니다. 나는 몇 개월도 못 기다리겠다, 급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2천만 원 정도로 분산을 하시고, 어쨌든 나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씩 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나는 어떠한 리스크도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1금융권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겠죠. 여러분, 리스크가 아예 없고 이율이 엄청 높은 상품은 없습니다.
최소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기준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각자 기준에 맞게 똑똑하게 돈을 불리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실 뭐 주식 투자랑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죠.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표본이 넓을수록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, 표본이 좁고 하나의 특별한 섹터에 대한 투자면 위험하고 변동성이 심하잖아요.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